오늘 뭐가 있길래 보겠습니다. 이재명 연임도전 공식화, 오늘 대표 사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사퇴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젯밤에 갑자기 긴급 비공개 심야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최고위가 열려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도부 구성원들에게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퇴하면 당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의사결정을 당분간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서 각종 재반 상황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된 걸로 안다. 21일, 오늘이죠. 당대표 사퇴 선언으로 연임 도전을 밝히는 형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밤늦게 불러서 나 사퇴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밤늦게 최고위원들이 모이길래 무슨 일이야? 기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님 연임이나 사퇴 여부는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따로 없었습니까? 혹시 다른 얘기는 또 없었어요? 내일 이제 최혜병 순직 관련 청문회가 많은 또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고 또 많은 장관과 관계자, 군 관계자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오늘 뭐 대표님 연임이나 사퇴 이따가 그런 건 없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내일이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한 청문회가 있는데 그런 거 중심으로 하고 요즘 현안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최고위원들이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아니고 최혜병 청문회 내일 있으니까 그게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 최혜병 청문회 있으니까 그 얘기 주교해서 그거 심야에 만나서 비공개로 좀 얘기를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공보국에서 알림이 왔어요. 민주당 공보국에서 뭐라고 왔느냐? 우리는 최혜병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 초미의 관심이라 전역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임세훈 대변인님, 세계일보 보도처럼 오늘 사퇴 얘기할 거면 왜 이렇게 쉬쉬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오늘 사퇴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뭐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정황상 네. 오늘이 아니냐라고 추측성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 이 기사에도 보면 이게 뭐 민주당에 따르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뭔가 그 말하는 화자가 명확하면 뭐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가 따르면 아니면 뭐 이렇게 적절한 명칭이 나오는데 약간 민주당에 따르면 하면 되게 애매한 지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민주당 출입기자일 수도 있는 거고 관계된 사람이라 하면 등등이 있어서 저는 요게 사실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 문제를 이렇게 논의할 만큼 그렇게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당내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최혜병 그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전 이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그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최고위원들 두 분 얘기하신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당내 안팎으로 이제 뭐 오늘이 물리적으로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전반적인 의견들과 여러 가지 뭐 카더라 등등이 있어서 아마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최혜병 사건을 논의하려고 저녁에 심야에 최고위원들이 모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도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민주 어대명 분위기에 8월 전대 흥행 고심.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은 어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대명이죠.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8월 전당대회 흥행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윤영걸 대표님.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뭐 민주당에 따르면 좀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 따르면의 보도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선뜻 내일 그만두는 발표합니다라고 말 못하는 고민 지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부정적인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저렇게 발표를 못할 뿐이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DJ 때 뭐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야당 대표가 저렇게 연임하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은 경선도 하고 저렇게 전당대회 흥행도 좀 되고 좀 치열하게 붙잖아요. 그럼 민주적인 당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만 지금 달리고 있어요. 혼자만 폭주하고 있어요. 저게 어떻게 신선한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몽골 기병처럼 일을 속도감 있게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은 몽골 기병한테 패배한 저 유럽 기사들 있잖아요. 갑옷 칭칭 입고 막 투구 쓰고 칼 긴 거 차가지고 네. 몽골 기병 날랜 기병한테 상대가 안 되게 속설없이 무너졌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 꼴 아닌가. 예? 방탄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가 나와야 망신당하니까 나올 수도 없는 저런 이상한 당이 지금 사상 초유의 당이 돼버린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몽골 기병이 아니라 갑옷 두껍게 입은 몸집 무거운 그런 당이 된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이재명 대표 말고 전당대회 나온 사람이 자칫 전당대회가 찬반 투표로 갈 수도 있어요. 한 명밖에 안 나오면.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지난 총선 때 누구도 뭐 전당대회 얘기가 있었고 누구도 전당대회에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안 보여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임종석, 김부겸, 네. 사실 총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결국 전당대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종석 실장과 김부겸 전 총리는 왜 안 나오느냐. 성재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민주당 분위기 같은 경우는 어대명보다도 무대명 아닙니까? 무조건 대표는 이재명인 그런 지금 상황인데 무대명이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사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엊그저께 벌써 사퇴하신 줄 알았어요. 국민들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당연히 당대표 연임하는 것이고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자료 화면에서 장경태 최고도 그렇고 소영교 최고도 그렇고 레코드 같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멘트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뭐 초미에 무슨 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근데 바로 이제 당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관련돼가지고 논의했다 비공개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봤었을 때는 글쎄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제 또 윤영결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연임하는 경우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명직으로 최고위원 되신 강민구 최고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두 분이 동년배예요. 동년배이신데 동년배한테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의 아버지다, 무슨 뭐 어른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해서 90도로 인사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고 있는 뭐 탄핵 발의들 그런 것도 보면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4개입니다. 4개. 그 4개가 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위급에 대한 다 탄핵안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지금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성재준 의원님은 딴 사람이 나올래야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지 않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임세현 대변인님. 아니 뭐 이게 지지율이 높은 걸 갖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경선을 막은 것도 아니고 뭐 추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누구나. 높은 걸 어떻게? 예, 근데 어떻게 당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물론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이긴 합니다만 당원의 그 비중이 또 높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원의 지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이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당원들한테 지지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러 후보군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딱 본인들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뭐 다 해봤을 때 네. 나가서 별 의미 없는 표차로 가느니 그냥 차라리 지지를 해서 그냥 야당으로서 우리가 그냥 지금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으로 견제를 더 강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분들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그런 판단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흥행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2년 전에 그 대표 선거 때도 이때랑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네. 당시에도 박용진 후보라던가 강훈식 후보라던가 굉장히 그 좋은 후보들이 계셨지만 지지도가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마나 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고위원 선거라던가 또 시도의원 당 그런 선거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흥행을 했고 사실
그 우리가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대표 선출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축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야당으로서 우리끼리 좀 으쌰으쌰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보면 잘 싸워보자라고 하는 의기투합의 장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흥행에 대해서는 그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지율로 이기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이 높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얘기예요, 최창일 교수님. 지금 전당대회를 떠나서 여야 통틀어 지지가 제일 높은 게 이재명이에요.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유를 보세요. 근데 우리 아까 옆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 의원 말씀처럼 민주당의 행태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 얘기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강민구 최고가 이상한 말을 한 거고 네. 그건 뭐 전 뭐 그 폄하한다 하더라도 왜 그럼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방탄옷을 여러 개 입는 거잖아요. 지금 연임도 불편해 보이고 법안도 이상하게 너무 많이 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통틀어 1위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 하는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먼지털이식으로 하는데 왜 김건희 여사나 최상병 이 특검에서 너무 소극적이냐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가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라고요. 네. 지난번 총선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워낙 무능했고 독선을 보였기 때문에 진 거라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그래서 민주당이 이긴 거죠. 네.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면 안 되고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단히 이 모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권이 검찰도 수사를 김건희 여사나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해야지 이 상황이 정상이 되지 대단히 모순적이에요. 민주당의 독주 체제는 분명한데 이재명 대표는 여야 통틀어 1위. 그게 왜 그런지를 여권이 잘 성찰해야 된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지율이 높은 걸 어떡하냐? 그 지지율이 본인이 잘해서 높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오냐 안 나오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 본인 SNS에 이렇게 올려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